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주제는 촉성 딸기의 육묘와 재배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정답도 오답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계별로 일정은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묘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하려 해도 도저히 얘기할 수가 있는 여건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각자가 다른 요건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기초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각자가 기초에 충실하고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 현실에 맞게 경제적인 면, 인력 수급적인 면, 기술적인 면 등에서 실용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답은 본인이 찾아야 하고 강사는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답을 찾는 걸 제안할 뿐이다. 딸기의 기본적인 특성에서 딸기의 단계별 생리 조건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학에 근거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생육 단계에 따른 필요 조건을 제공을 해야 된다. 생리 조건이 생장 단계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염도에 매우 약한 작물이다. 육모 관리에서는 모주 선발 및 관리, 런너 발생 및 관리, 모주에서 런너 발생, 자묘 양성 관리, 정식이 끝나는 그 날짜로 육묘장을 떠나야 되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정식하지 않으면 육묘입니다. 정식 일자를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다. 그는 말씀을 드립니다. 딸기 작물은 타 작물과 달리 명확한 단계가 있으며 각각의 단계마다 필요한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단계별 생리 조건에 맞게 관리를 해야 처음부터 끝까지 탈 없이 재배가 가능하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요건이 충족시키지 못하면 먼저 지상부 기관의 행태나 색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를 생리장애 현상이라고 한다. 요구 조건은 환경일 수도 있고 영양 상태일 수도 있으며 부족하거나 과잉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토양 내에서는 적당한 존재해도 토양 내의 pH가 높거나 낮을 경우 불용화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시가 높아 작물의 뿌리 발달 정도가 낮아져서 흡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독자적인 딸기로서는 보구 일입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육종학을 가르친 분입니다. 이분은 대학 근무 기간 동안에 한 개의 품종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899년 67세 될 때 획기적이라 할 수 있고 약 70년간이나 영리 재배된 품종이 세계에서 최장수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구의 육성이 기적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한 열쇠는 미국에서 세네랄센스의 종자를 들여와 파종한 후에 일본의 풍토에 적합한 개체를 선발한 품종이라 생각되고 이거를 요약을 하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의 품종이 만들어져서 근 8, 90년 동안 애비로서 그 역할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서량, 매향, 기타 등등 한 3대, 4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 피가 안 섞인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두고 일본에서는 코끼리가 뒷걸음을 치다가 소를 잡았다. 미국 사람들은 소 정도가 아니고 코끼리를 잡았다. 그 이유는 관찰력, 기록력, 모든 것들을 총합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는 현재까지도 부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본의 생산과 관리입니다. 모본의 생산 관리는 모주 생산, 생리장애와 바이러스 이해, 조직 배양묘의 중요성, 모주 육묘상의 선정 기준, 모본의 선택 방법, 너무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모본의 준비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첫째, 정식주 중에서 끝묘를 남기고 관리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에 정식묘에서 개화와 함께 발생하는 런너모를 유인, 발근 또는 일시체묘 후 삽목해서 사용하는 방법. 조직 배양묘를 순화시켜서 사용하는 방법, 생산주에서 런너를 받아 자묘를 얻는 방법, 여기에서는 체묘 방법이라든지 삽목 방법 등 기타 방법 등이 있는데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첫째, 유전력입니다. 유전력이라는 것은 품종 고유의 특성이 변이 없이 잘 나타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모본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원묘가 각 기술원에서 또는 시험장에서 만들어지고, 이것을 원묘장에서 증식해서 그거를 냉장 처리하고 농가에 3월 초순 또는 6월 하순에 공급해서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인데 이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최고로 좋을 때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농가들 가보면은 이제 내년에는 갈아야 되겠다 그러면 교수님 작년도에 너무 좋았는데 이걸 갈면 어찌 됩니까? 한 해만 더 해볼랍니다. 근데 아니라 다를까 금년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왕창 묘가 고르지 못하고 약하고 도장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상태, 즉 내부 물질이 충만한 상태. 체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육묘를 6월 말까지 완성하고 나면은 7월 초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이때를 우리는 체세 확보 기간이라 합니다. 햇빛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주고 잎을 까려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루고루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크라운도 커지고 고르게도 되고 또 체력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균일한 굵고 고른 상태여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은 전혀 고르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모는 지금쯤 가면은 묘가 없어가지고 남이 육묘한 묘를 구해다가 쓰는 방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는 상태. 이거는 우리 농가들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모본의 휴면 처리는 휴면은 저온에서 즉 마이너스 5도보다는 높고 플러스 5도보다는 낮고 여기에서 700시간 이상 적산시킨 묘를 우리는 휴면 완성묘라고 합니다. 비휴면 상태의 휴면에 돌입하지 않고 비휴면 상태에 있는 묘, 휴면을 어느 정도 진행 후 비휴면 상태에 있는 묘, 휴면을 완료하고 비휴면 상태에 있는 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휴면 상태라고 하는데 잠을 충분히 재운 다음에 처리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세계 생리학자들이 가장 체력 소모가 적은 영하 1.3도 플러스 마이너스 0.1도에서 700시간 이상, 경우에 따라서 2000시간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까지 발생하는 자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자묘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확주를 모주로 할 경우 애가를 정리할 때 가장 젊은 애가를 1개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제거를 하고 비배 관리 및 약제 살포 등을 철저하게 해야 하며 질소 비료의 공급이나 미량 원소의 공급에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정상적인 모주를 사용해서 자묘를
받을 경우 6월 초에서 6월 말까지 약 30일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90일 묘를 기준으로 고름묘의 생산과 크라운의 굵고 튼튼한 자묘, 그리고 노하지 않게 관리한 묘가 초기 초세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며, 초기 초세가 곧 조기 수량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9월 10일에서 20일에 정식을 할 예정이라면은 6월 10일에서 6월 20일에 잎 2, 3매 된 자묘가 발근하는 상태의 모, 이것을 우리는 90일묘라고 합니다. 모든 내용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재배 방법이나 작형, 지역, 상태 조건, 또 작물체의 내외적 조건,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 자료일 뿐이고 본인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